어떻게 내가 취득을 할 건가, 내가 어떻게 보유를 할 건가,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 또 얼마나 보유를 하고 있을 건지 이런 계획들을 세우셔야만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어요. 다주택자 23년 5월까지 뭐 양도세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 주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크게 이렇게 다가오시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거의 반이 세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래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면 꼭 이걸 보셨으면 해요. 지금 보유기간 3년 이상 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시켜주겠다. 이 부분은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뭐 1, 2년 해가지고 단기 투자하셨던 분들한테는 이 부분이 그렇게 매력적이게 다가오지 않는데, 뭐 기본세율 6%에서 45%는 뭐 누구나 다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거 3년 이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걸 먼저 지금 매각하시거나 하시면 이 지금 기본세율 45%도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큰 혜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세율 적용하는 거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일정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혜택을 준다.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매각의 순서도 좀 정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가주택하고 올 근린생활시설 이 빌딩을 하셨을 때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전 잠깐 보겠습니다. 상가주택 매입하셔서 상가가 40%, 주택이 60%였다. 그래서 70억짜리 매입 건물 할 때 여러분들 2년, 10년 후에 매각할 때는 세금 차이만 보셔도 한 15억 가까이 차이가 나요. 취득하실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이런 계획을 잘 세우셔야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투자 수익을 좀 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기는 양도세가 15억이 채 안 되고 이쪽은 29억, 30억이에요. 2년 후에 매각했을 때 뭐 시세 차익 부분하고 매각 차익 부분, 그 다음에 취등록세 차이 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내가 매입할 때 어떤 형태로 매입해서 어떻게 보유를 하고 있을지가 사실은 드러나죠. 그리고 내가 주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을지, 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몇 가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이런 절세 혜택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모든 부분들한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1주택자나 무주택자인 분들은 차라리 상가주택으로 가셔서 몸테크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뭐 멀리 가서 하시는 건 아니고요. 상권이 좋은, 예를 들어 강남권이든지 서울 시내 역세권, 대로변, 학세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런 건물들 위주로 해서 상가주택을 매입하시는 것도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또 좀 꼭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리면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전에는 부동산을 사시면 아무나 사줬어요. 특히 강남 건물은 그냥 사주기가 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각하시는 것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택으로 살고 계셨다고 그래서 매각할 때 사시는 분이 또 근생으로 사시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빌라에 살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이제 상가주택 사고 있으니까 뭐 살 사람은 사겠지, 이게 아니고 2020년 말에 매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 잔금일 전까지만 용도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임차인들을 받으실 때도 매각 계획하고 맞춰서 임차 계획도 좀 세우시고 사전에 임차인들하고도 그 부분에서 충분히 교감을 좀 하셔서 잔금일 전에 명도나 용도 변경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수익을 더 올리실 수 있고 빨리 매각하실 수도 있고, 매매 계약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특약사항들 넣으시기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택으로 사용하시고 계신 상황에서 계약을 하시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양도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비과세 혜택까지. 그거는 서로가 윈윈합니다. 매수자나 매도자나.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세무사님도 있고요. 또 이걸 잘 모르시는 세무사도 있으세요. 왜?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시는 세무사가 아니면 모르시는 분도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세무사분들도.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시기적인 문제가 있고요. 매입하시는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뭐 이런 매수 주체가 어떤 형태로 또 매수를 하시는지에 따라서 이게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기존의 주택을 그대로 양도받아서 사용하시는 분이 또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일단 주택으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계약일 기준으로만 주택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계약 문구나 계약 조항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 안 바꿔줄 수도 있고, 왜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내 건물을 살지 모르기 때문에 뭐 주택으로 사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법인이 사신다 그러면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여건만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매도자분들은. 그리고 잔금일 기준으로만 용도 변경이 된다 그러면 매수자분들도 피해가 없으십니다. 이런 부분들 꼭 좀 체크하셔가지고 기억해 두셨다가 매각하실 때 언급을 하신다고 하시면 뭐 피해가 없으실 거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